안녕하세요. 해달입니다. 앞서 페트로달러 체제 종료와 국제 전세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2편으로 페트로달러 체제 종료와 한반도 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현실의 흐름 속에서 역사를 보는 사람은 반만 보는 것이고, 업무론으로 역사를 보는 사람 또한 반만 보는 것이며, 현실에 기반을 둔 실전 업무론으로 보아야지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양쪽을 모두 볼 수가 있죠. 2024년 6월 9일 우리나라 날짜로 10일이죠. 1974년 미국과 사우디 간의 맺은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앞전에 이 페트로달러 협약 종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사실 페트로달러 시스템 자체가 종료가 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달러 신용화폐 시스템이 종료가 되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말은 가짜 돈인 달러라는 족쇄를 묶어놓은 진짜 돈인 금과 은을 자유롭게 풀어준 것과 같다는 말이 되며, 전 세계는 그동안 달러 시스템 하에서 누려온 불공정하지만 안정된 번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공황과 아마겟돈적인 3차 세계대전으로 간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비기축 통화의 몰락을 시작으로 유로화, 파운드화, 달러, 엔화, 위안화 순서로 화폐가 몰락을 할 것이며,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한반도는 적화가 되겠죠. 모든 국민들은 이에 대한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향후 모든 국가의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금과 은의 폭발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지금의 세계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혹한 3차 세계대전이 단기간에 끝이 나면 전 세계는 신세계 질서 정부에 의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로 통일이 되고, 특히 은에 기반을 둔 CBDC가 유통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난 6월 9일자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종료가 되었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미국은 전 세계 경찰 역할을 내려놓을 것이며, 향후 미군들은 자국으로 돌아간다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페트로달러 시스템 하에서 움직이고 있던 전 세계의 모든 국가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의 보호에서 벗어나서 각자가 알아서 스스로 보호를 해야 한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각국들은 앞으로 있을 혼란과 전쟁에 대비를 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뭉치고 있죠. 그래서 현재 미국을 중심에 놓고서 좌우로 갈라져서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가 뚜렷하게 눈에 보이고 또한 명확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군들은 미국과 생사를 같이 할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들인 영연방국들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나토 회원국 등이며, 특히 적군으로 분류가 되는 국가들은 브릭스 진영과 제3세계 국가들이며 미국에 대항을 하는 적군들이죠. 이렇게 세계가 재편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심각한 판단착오로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협력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치우쳐서 사실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미국 편인 듯 미국 편이 아닌 미국 편 같은 가장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브릭스에 참여를 한 국가들은 세계 최강의 패권국인 미국의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반기를 들고 더 이상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금을 보증으로 한 자국의 화폐를
서로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중요한 것을 의미를 하죠. 화폐 패권은 바로 세계 패권을 의미를 하는데, 화폐 패권에 도전을 한다는 말은 미국이 가진 세계 패권을 정면 도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머지않은 시기에 서로가 화폐 패권을 사이에 두고 각 진영들은 전쟁을 벌이게 되는 3차 세계대전을 피할 수가 없는 운명이 될 것입니다. 결국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살펴보면 눈앞에 드러나는 진실은 마치 로마 제국 말기처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화폐를 마구잡이로 남발을 한 미국의 과욕 때문이며, 장막 뒤쪽의 진실은 양자 컴퓨터와 슈퍼컴퓨터의 발달로 인하여 달러 패권으로 움직이던 아날로그 3차 산업시대를 마무리를 짓고 CBDC로 움직이는 디지털 4차 산업시대로 가기 위한 세계 정부인 NWOG의 계획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중기축국들의 협조를 얻어서 함께 전 세계 경제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을 넘지 않는 상태에서 달러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2019년부터 미국은 달러를 무한정 남발을 하며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미국이 탄생한 이래로 찍어낸 달러의 양보다 거의 4배에서 10배 이상의 달러를 2019년부터 찍어냈지만, 미국은 자국의 경제위기 속에서 번영을 누렸지만 반대로 미국을 믿고 달러 시스템 하에서 움직이고 있던 다른 나라들의 이익을 갉아먹으면서 마치 송충이가 솔잎을 다 먹어치워 버리듯이 타국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미국과 이익을 함께하는 준기축 통화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더 이상 미국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사용하면 할수록 손해뿐인 달러를 집어던지고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금을 중심으로 뭉친 중국, 러시아 등 브릭스 국가들과 아직도 미국 달러 시스템에만 미련을 버리지 못한 국가들과의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어느 쪽이 승리를 거두게 될지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대세가 기울고 있는 프랑스의 프랑화와 떠오르는 샛별인 영국의 파운드화가 워털루 전쟁에서 양측 모두 바티칸 교황청으로부터 군자금인 금을 지원을 받아서 최후의 결전을 겨루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에 일어나는 3차 세계대전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성적 없이 모두가 하나같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며, 그 결과 신세계 질서 정부가 드디어 3차 세계대전 이후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은에 기반을 한 은본위제 CBDC를 4차 산업시대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3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기경과 질병과 재난을 몸소 체험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금관을 거의 모두 잃게 되고 재산을 상실한 채 4차 산업시대의 절대 왕권, 귀족 신분 계급 사회를 평민의 입장에서 맞이하게 되겠죠. 또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지만 왜 CBDC가 금이 아니라 왜 은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하면 모든 나라들과 개인들이 지금 금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NWG가 만든 CBDC를 전 세계적으로 유통을 시킨다는 것은
세계 패권을 움켜쥐었다는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아마 나처럼 이렇게 사실만 요약을 분석하고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을 설명을 해주는 사람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페트로달러 시스템 종료가 우리나라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과 연관을 지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날짜 기준으로 지난 6월 10일자로 달러 신용화폐 시스템이 종료가 되었으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미국은 대한민국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달러 난발로 인하여 미국 경제 붕괴 상황에 대비를 해왔으며, 앞으로 자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미국의 짐이 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하며 대한민국 또한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제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공식적인 종료로 인하여 더 이상 미국은 우리를 우방국으로서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트럼프는 이미 미국의 정책상 암묵적으로 손을 뗀 대한민국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손을 떼기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와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을 허용을 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그 어떤 편견과 기대감도 가지지 말고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놓고 전하는 말과 진실을 그 어떤 가감도 없이 액면 그대로 믿어야만 합니다. 물론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으로 피를 나눈 혈맹 관계인 미국이 우리를 버렸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겠지만, 그렇게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여야지만 지금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대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강조를 하지만 국제 정세상 우리는 미국, 영국, 영연방, 일본 등 모든 동맹국으로부터 버려졌으며 대통령과 정치인들마저 정쟁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적화가 될 운명이라는 것을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김일성이가 스탈린을 만난 직후 벌어진 6.25 전쟁 전처럼 이제는 반대로 푸틴이 북한을 방문을 하고 있죠.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앞에 놓여 있습니다. 못 먹고 못 사는 것은 모두가 힘을 합쳐서 견딜 수가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피에 맺힌 말씀처럼 이제 또다시 나라를 잃어버리면 다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오늘 당장 모든 역량을 모아서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북한의 기습남침 도발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모든 학교에서는 안보 교육을 강화를 하고 모든 사회에서도 대중매체를 통해서 안보 교육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나라를 끝없이 분열시키고 있는 정쟁을 멈추고 비상체제를 가동을 해서 국가 안보를 최고의 목표로 잡고 국가기강을 해치는 자들을 유를 불문하고 모두 잡아들여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흩어진 사회기강을 똑바로 확립을 하고 직업 군인들의 처우를 하루속히 개선을 해서 그들이 국가를 수호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도록 모든 힘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군 전력을 다시 점검을 하고 특히 미국이 놓치고 있는
북한의 기습 남침노인 땅굴을 사전 조사하고 막아야 합니다. 나의 제안을 내일 당장, 아니 오늘 당장이라도 시행하지 않고 수수방관을 하면 결국 대한민국은 모든 국가들이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적화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명심을 해야 하고 오늘 당장 시행을 해야 합니다. 계속 페트로달러 시스템 종료가 미치는 여러가지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까지 건보니저로 갔던 영국은 패권을 유지할 군비를 감당을 하지를 못하고 결국은 미국에게 2차 세계대전 이후 패권을 물려주었죠. 마찬가지로 건보니저였던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빌미로 석유와 연관을 지어서 페트로달러 신용 화폐 시스템으로 1974년부터 지금까지 약 50년간을 전 세계에 유통을 시켰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제 페트로달러 시스템 자체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미국의 신용으로 찍어내던 패권국의 달러의 수명도 종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전 세계 화폐 유통은 미국이 패권국의 신용으로 발행을 하던 달러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중기축 통화, 비기축 통화로 나뉘었죠. 그리고 나라들도 미국이라는 기축 통화국가, 일본, 스웨덴, 유로, 영국, 스위스 등 중기축 통화국가, 비기축 통화국으로 나뉘었죠. 그렇다면 미국의 달러 시스템 자체가 종료가 되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기축 통화인 달러는 물론 중기축 통화의 수명도 종료가 된 것과 똑같죠. 미국 신용으로 이러한 중기축 통화를 받쳐주던 시대가 이제는 지나갔다는 것이며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이합 집산을 거듭하며 서로 편을 가르고 뭉치고 있죠. 이러한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한반도의 운명을 냉정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국의 달러 기축 통화를 마무리를 짓고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자국 산업의 보호죠. 그래서 그동안 자신들이 기술을 주고 키워준 우리나라와 대만에 있는 반도체를 미국으로 옮기고 있고 미국으로 오고 있는 모든 나라의 기업과 산업을 앞장서서 보호를 해주고 융자를 해주고 그리고 세제 지원을 해주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죠. 따라서 이런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는 국가가 작게는 개인들이 변화에 대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제 정세와 국가의 안보보다는 지금 주식과 부동산과 기타 문제에 계속 몰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정치인들의 노름에 의해서 재산 형성에 몰입이 되어서 점점 국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로달러 신용화폐 시스템이 종료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각 국가들도 각자 도생이며 각 나라의 국민들도 각자가 알아서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환의 하나로
가장 큰 피해를 볼 나라가 어딘가 하면 여러분들도 내 글을 읽고 짐작을 하시다시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왜 대한민국인가 하면 실전 업무론으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민국이 적화가 되어야지만 한반도를 적화 통일을 한 북한은 전쟁을 치를 경제력을 가지게 되고 군사력은 세계 3위로 올라서게 되어서 향후 트럼프의 암살로 내전에 몰입 중인 미국을 상대로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도화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사건인 6.25 전쟁의 성격을 또한 잘 알아야 합니다. 1950년 6월 20일 일어난 6.25 전쟁은 강대국들 간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처음부터 휴전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에서 일으킨 전쟁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적당하게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북한이 밀리면 중국을 내세워서 지원을 해줬고 1953년 7월 27일 결국은 휴전을 조율을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분단지역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앞서도 제가 블로그 글과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6.25 전쟁의 성격은 한반도에만 국한지키에는 그 성격이 참으로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죠. 6.25 전쟁은 우리들에게 심각한 분단의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3차 세계대전이 한반도라는 특정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며 또한 한반도에서 3차 세계대전이 휴전이 됨에 따라서 중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이면에는 전쟁을 계획을 하고 일으키고 휴전을 맺은 영국과 미국이 있었으며 중국과 소련을 들러리로 세웠으며 실전 업무론으로 볼 때에는 NWOG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결과 2차 세계대전 이후 경기 침체기로 가던 전 세계는 6.25 전쟁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많은 혜택을 받았죠. 그리고 그 경제적인 이득과 달콤한 열매들을 강대국들이 다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반도는 2차 한국전쟁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죠. 왜 2차 한국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느냐 하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사우디와 미국 간의 맺은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종료가 됐다는 것은 결국 미국이 전 세계에서 손을 떼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초기처럼 자국의 경제에 올인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각 국가와 각 국민들은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기축통화라는 달러 시스템 하에서 보호를 받던 전 세계는 달러를 널리 사용함으로 인해서 미국에게 이득을 갖다 주었지만 반대로 각 국가들은 미국이 대신 한 국가 안보상이라든가 국가 안전에 큰 보장을 받은 셈이었죠. 그리고 경제에 올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스스로 이제는 페트로달러 시스템 자체를 종료를 시켰고 사우디아라비아도 큰 무리 없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전 세계에서 선을 떼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손을 떼고 자국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의 하나가 트럼프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를 시키고 대한민국에게 자체 핵무장을 허용하겠다는 것이죠. 사실 핵무장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말뿐인 말에 불과한 것이죠. 미국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정책적, 대외 정책적인 외교적인 정책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그 말의 강도가 약간 강약을 달리할 뿐 큰 목표라든가 큰 체제와 방향은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던 그 기조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간만 지체가 되고 그들이 원하는 뜻대로 간다는 것이죠. 바이든이 있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트럼프가 있다고 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도 아니죠. 단지 그들의 외교상 정책 기조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철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용화폐가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각 국가들은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가고 있고 그 결과 몇 년 전부터 중국은 계속 금을 모으고 있고 러시아도 금을 모으고 있고 결국 이러한 금은 전쟁 자금과 대공황 준비라는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미국은 한 수 더 떠서 은을 모으고 있는데 그 은을 미국 정부가 모으는 것이 아니고 JP 모건이라는 회사를 내세워서 모으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은을 모으고 중국은 금을 모으는데 미국은 4차 산업시대 이후 전 세계의 유통이들 화폐인 CBDC에 연관이 될 은본위제로 갈 은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NWOG의 지시를 미국은 충실히 따르고 있고 NWOG의 계획은 명확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약 80억 명의 인구 중에서 약 75억 명을 3차 세계대전과 기근과 질병과 기아로 정리를 하고 약 5억 명만 데리고 4차 산업시대로 가겠다는 것이죠. 왜 4차 산업시대로 소수의 인류만 데리고 가는가는 제가 계속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렸죠. 4차 산업시대는 완벽한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인류가 많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계획 하에서 가장 먼저 매를 맞는 것이 대한민국이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마찬가지로 5차 중동전이 발발을 하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 와중에 한반도는 북한에 의해서 적화가 되고 그리고 미국 또한 제4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된 트럼프를 암살을 해서 내전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범죄 기소와 관련을 해서 트럼프의 경호를 박탈하는 안을 상정을 해놓아서 언제 어디서든지 트럼프를 암살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명분을 조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국제적인 상황 하에서 북한은 미국을 침공을 해서 3차 세계대전의 빌미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NWOG의 계획에 의하면 지금의 북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일본이 미국을 치는 역할을 담당을 함으로써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일본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참전을 했죠. 그리고 이번 3차 세계대전에서는 그 트리거가 될 역할을 일본이 아니라 북한이 맡았다는 것이죠. 즉, 역할 대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면 이번 페트로달러 시스템 체제 자체가 종료가 됐다는 것은 사실상 며칠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크게 몸으로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겠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각자 도생으로 가고 한반도는 결국 적화로 간다는 것이죠. 한 번 더 강조를 하지만 미국은 이미 한반도에서 손을 뗐습니다.
이런 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 손을 뗐는가는 제가 지난해 2023년 4월 26일 한국 날짜로 그렇죠. 한미 워싱턴 회담에서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하게 여러 개의 조항을 통해서 밝혔죠. 그 중에 핵심이 되는 조항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워싱턴 회담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유튜버와 블로그 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상 나라의 운명과 한반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선 코앞에 닥친 주식과 부동산과 월급과 최저임금과 학교 일과 하루하루 회사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2차 한국전쟁이 터지고 3일간의 전쟁 후 한반도가 적화가 되면 결국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아수라가 펼쳐지고 지옥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제가 지난 5년간 계속 외쳐왔지만 이번 페트로달러 시즌 자체는 2차 한국전쟁을 말을 한 것과 똑같은 것이며 결과적으로 2차 한국전쟁을 불러오겠죠. 당연히 불러오겠죠. 미국의 신용화폐 시스템으로 이끌던 전 세계의 화폐 시스템이 끝이 났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을 불러오고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손을 떼고 경찰 역할을 이제 그만뒀기 때문에 각 나라는 각자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고 각 나라들은 알아서 자국의 경제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무역료를 보호를 해야 되고 또한 각자가 알아서 전쟁을 치르고 무역을 또 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손을 뗐고 미국은 자국에 있는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과 인프라만 하더라도 충분히 혼자서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NWG 즉 신세계 질서 정부가 4차 산업 때 전 세계를 통합을 하고 통일을 해서 이끌어 나갈 정부죠. 그래서 이미 장박 뒤에서는 전 세계를 통일을 한 신세계 질서 정부가 미국이 3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도 패권국으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4차 산업시대까지 미국을 지금의 상태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결국은 트럼프의 암살로 내전으로 치닫게 되고 제가 늘 말을 한 것처럼 미국은 산산분열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한 것은 제가 늘 강조를 하듯이 오바마가 제작에 관여를 했다는 리버 더 월드 비하인드 자체가 영화 그 자체가 미국 내전 암호명이라는 것을 밝혔죠. 그래서 이런 큰 그림에서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지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가 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미래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큰 그림을 상세하게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큰 그림 하에서 움직이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큰 그림 하에서 움직이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대비를 하라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총구석에 촐로에 불과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또 믿지도 않으시겠죠. 그렇지만
내가 예상을 한 것처럼 앞으로의 국제 상황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들이 NWOG의 계획에 따라서 한반도에서는 약 1%의 인구만 남겨둔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당장이라도 대비를 해야만 합니다. 현재 남북한 합쳐서 약 8천만 명의 인구가 되죠. 북한이 한반도를 적화를 시키면 대한민국 인구의 4천만 명을 학살하겠죠. 그리고 북한 인구 2,300만 명과 살아남은 대한민국 인구를 합쳐서 약 4천만 명 정도가 살아남겠죠. 그런데 향후 한반도를 적화를 한 북한이 미국을 침공을 함으로써 결국은 미국도 내전으로 쇠약해진 마지막 힘을 다 짜내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북한과 결전을 벌이죠. 그리고 미국도 구군을 다하고 또한 북한도 초토화가 되죠. 한반도 자체가 초토화가 되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한반도 본토 즉 제주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모두 합쳐서 약 80만 명밖에 살아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80만 명만 살아남아서 결국은 실질적인 통일을 이제는 이루고 한다는 것이죠. 그 시기를 내년 여름 이후 그리고 가을 이후로 보고 있죠. 물론 그 실질적인 일을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불법 탄핵이었기 때문에 헌법상 아직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2차 한국전쟁 때 제주도로 넘어와서 임시정부의 수반이 되고 3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초토화된 북한의 정부와 박근혜의 제주도 임시정부가 결국은 실질적인 통일을 이루고 NWOG에게 한반도를 영구 양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통일을 이끌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NWOG에게 한반도를 영구 양도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와 블로그 글에서 몇 차례나 그 이유를 밝혔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페트로달러 시스템 자체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다 좀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유념을 하시고 잘 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음모론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나의 분석이 그렇다는 말이기 때문에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으며 현실적인 판단은 각자의 책임 하에 스스로 알아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상 해드렸습니다.